서울의 봄밤은 늘 그렇듯 평범했다. 벚꽃의 달콤한 향기가 이곳저곳에 늘어선 광장시장 음식 가판대에서 풍기는 매콤하고 훈제된 냄새와 뒤섞이며 거리를 채우고 있었다. 신선한 봄바람은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듯했지만 그 속엔 다른 무언가도 있었다. 두 친구 지현과 민석 사이에 감도는 고요한 긴장감이었다. 28세의 지현은 어깨를 넘는 길고 검은 머리를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며 걸었다. 그녀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한 현대적인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를 군중 속에서 돋보이게 했다. 평온해 보이는 그녀의 표정 뒤에는 거센 내부의 폭풍이 감춰져 있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 민석은 그 옆에서 걷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으로 전통적인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은 지현을 피한 채 넌사인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과일 바구니, 집에서 만든 김치를 판매하는 노인들에게로 향했다. 그래서 윤철의 청혼을 정말로 받아들일 거야? 민석의 목소리가 그들 사이의 침묵을 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시장의 웅성거림 속에 묻혀버릴 정도로 낮았다. 지현은 망설였다. 윤철, 그녀의 남자친구 이름이 민석의 입에서 나오자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그게 가족이 원하는 일이니까. 그녀는 격식을 차린 거의 로봇 같은 톤으로 대답했다. 민석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늘 생기로 가득하던 그의 눈은 이제 어두운 그림자를 띠고 있었다. 너는 뭘 원해, 지현아? 네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지현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민석의 목소리에는 직설적인 어조가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돌리며 근처 떡볶이 가판대에 관심을 보이는 척했다. 내가 뭘 원하는지가 중요할까? 그들은 계속 침묵 속에서 걸었다.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돌길과 전통 가옥이 줄지어 있는 이곳은 누구라도 다른 시대로 데려가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곡선 지붕과 세심하게 가꾸어진 정원을 가진 한옥들은 은빛 달빛 아래에서 반짝였다. 지현은 늘 그곳을 사랑했지만 오늘은 마을의 고요한 아름다움이 그녀의 가슴에 얹힌 무게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다. 지현아. 민석이 다시 그녀를 불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훨씬 부드러웠고 거의 속삭임 같았다. 그는 그들이 어린 시절 자주 찾았던 한옥집 앞에 멈춰섰다. 지금은 작은 찻집으로 바뀐 곳이었다. 들어갈래? 오랜만에 같이 차나 한잔하자. 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절할 수 없었다. 찻집 내부는 아늑했다. 낮은 나무 탁자와 바닥에 깔린 다다미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국화차의 향기가 공기를 채웠고 잔잔한 가야금 소리가 배경에서 은은히 울렸다. 지현은 자리에 앉아 한복을 조심스럽게 정리했고 민석은 그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차가 나오자 지현은 따뜻한 찻잔을 손으로 감싸며 위로를 구했다. 반면 민석은 불안한 듯 탁자 위에 놓인 나무 냅킨 링을 만지작거렸다. 할 말이 있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래전에 했어야 했던 말이야. 지현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을 뻔했다. 뭔데? 그녀가 물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위험한 도약을 준비하는 것처럼. 나는 항상 너에게 감정을 느꼈어, 지현아. 단순한 우정보다 더 깊은 감정을. 그의 말은 공기 중에 머물며 외면할 수 없었다. 지현은 주변 세계가 느려지는 것을 느꼈다. 가야금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향기는 덜 진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석의 눈빛과 그의 취약함만이 존재했다. 민석아. 그녀는 입을 떼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틀렸다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알고 있었다. 찻집을 나온 후 돌아가는 길은 무거운 분위기로 둘러싸였다. 그들은 밤의 차가운 공기를 피하려고 택시를 잡기로 했다. 하지만 택시 안의 침묵은 더 견디기 어려웠다.
지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반영하는 듯 했다. 지현아, 민석이 갑자기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듯 보였지만 망설였다. 너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어. 그녀가 돌아서서 그를 마주보며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은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내 삶은 이미 충분히 복잡해. 하지만 이건 진실이야. 그가 고집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특히 지금은. 너는 이걸 알아야 해. 택시는 인사동에 있는 작은 불교 사찰 앞에 멈췄다. 그들은 평화를 찾기 위해 종종 찾았던 곳이었다. 지현은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사찰 쪽으로 걸어갔다. 민석은 그녀를 따라가며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사찰 입구에 있는 선 정원에 도착하고서야 멈춰 섰다. 왜 지금이야? 그녀가 그를 돌아보며 물었다. 왜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해? 내가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한 후에? 왜냐하면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항상 사랑했어. 네가 이걸 모른 채로 평생을 보낼 거라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어. 눈물이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얼굴을 돌려 눈물을 숨기려 했지만 민석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지현아, 나를 봐. 그가 부탁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내가 이게 잘못된 걸 안다. 네가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제발 내게 말해줘. 네 진짜 마음은 어때?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가족의 이미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명예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고 민석의 위로가 되는 손길이 떠올랐다. 나도 너에 대한 감정이 있어.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인정했다. 하지만 안 돼. 우리는 안 돼. 민석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그녀가 자신을 보도록 했다. 지현아, 너는 죄수가 아니야.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설령 그게 몇 가지 규칙을 깨야 한다는 뜻이라도.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규범도, 기대도, 불확실한 미래도. 그 순간에는 오직 그들 둘만이 있었다. 사찰의 별빛과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그 순간 지현은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사찰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가운데 그들은 금기된 키스를 나눴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밤을 봉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들 주변의 삶은 계속되었지만 지현과 민석에게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것은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길의 시작일 뿐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들은 진실을 선택했다. 지현은 민석에게서 떨어져 나와 숨을 헐떡이며 여전히 눈물에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잔혹했고 행복은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종종 도달할 수 없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이렇게는 계속할 수 없어.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낮게 속삭이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민석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지현아. 그가 말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사찰의 종소리에 묻혀버렸다. 마치 운명이 개입한 듯했다. 제발 시간을 줘. 그녀가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게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뚜렷한 고통이 서려 있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 네가 필요로 하는 만큼.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고는 사찰의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어둠 속에 그를 남겨둔 채 그녀의 마음은 갈라져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의 품으로 달려가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삶을 지배해온 규범을 지키고 싶었다. 그 후 며칠간은 혼란과 내적 성찰의 연속이었다. 지현은 민석의 메시지를 피했고 동시에 윤철의 존재도 피했다. 윤철은 여전히 그녀에게 중매 결혼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그녀의 가족, 특히 어머니는 그녀의 감정 상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결혼 발표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사찰에서의 그날 밤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지현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민석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만 했다. 제주도 성산 일출봉 절벽에서 만나자. 보여줄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거의 어두운 톤이었고 지현은 그 부름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거기에 가기로 결정했다. 기차를 타고 항구로 가서 페리를 타고 제주도로 갔고 몇 시간 후에는 절벽 정상으로 이어지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하늘은 석양으로 선명한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은 바다 냄새를 실어 날렸다. 민석은 절벽 끝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오자 그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왜 여기로 부른 거야? 지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렸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할 때 오는 곳이야.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길 바라는 곳이기도 해. 지현은 혼란스러워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민서가.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걸 읽어봐. 지현은 망설이며 봉투를 받아들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열었다. 봉투 안에는 송을씨로 적힌 편지가 들어있었다. 글씨는 익숙했지만 낯설기도 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의 필체였다. 편지는 지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을 담고 있었다. 사실 그녀와 민석은 아버지가 같았다. 지현의 아버지는 그녀의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성, 즉 민석의 어머니와 관계를 가졌었다. 편지에는 이 사실이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두 가족이 진실을 숨기고 두 아이를 어릴 때부터 헤어지게 하여 어린 시절 친구라는 관계로만 유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현은 손에서 편지를 떨어뜨리며 눈을 크게 뜨고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이건 사실일 리 없어.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나도 몰랐어. 민석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최근에야 알게 됐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를 통해. 하지만 너에게 꼭 알려야 했어. 이게 우리를 더 파괴하게 놔둘 순 없었으니까. 지현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가 느꼈던 모순된 감정들, 죄책감, 이 모든 것이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방식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느꼈던 모든 건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졌고 그녀는 무릎을 꿇으며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이게 어떻게 진짜일 수 있어? 민석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녀를 선뜻 만지지 못했다. 나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현아. 너에 대한 내 감정을 어떻게 없애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진실은 꼭 알려야 했어. 설령 그게 우리를 더 망치게 하더라도.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유지하며 바람 소리와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만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서 시선을 수평선에 고정시켰다. 민서가 이게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떨어져 있어야 해. 각자 다른 삶을 살아야 해. 그는 그녀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리 어려워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이해했다. 몇 달 후 지현은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가족이 계획했던 윤철과의 결혼식이 아니라 그녀의 사촌의 결혼식이었다. 그녀는 약혼을 끝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설령 그것이 가족의 기대에 거스르는 일이더라도 민석은 모든 것을 떠나기 위해 해외로 이주했다. 그들은 제주도에서의 그날 밤 이후 다시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현은 그도 어딘가에서 평화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마음속에서 자신들이 공유한 진실이 결코 나눌 수 없는 금기된 비밀로 남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혼자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었지만 동시에 거짓된 삶에서 벗어날 자유를 주는 것이기도 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현은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희망이었다.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존재한다는 것을,